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외부 물질 현실은 100% 내부의 반영으로 내 내부에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외부 현실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안에 충만함이 있으면 외부 현실은 충만하게 나타나고 내 내부에 부족함이 있으면 외부 현실은 부족하게 나타나게 되죠. 현실의 원리는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렵느냐? 무의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의 내부 마음을 건물 안, 그리고 이 외부 현실을 건물 바깥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표면의식을 지상층, 여러분의 무의식을 지하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감정 등의 마음을 먼지, 쓰레기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일상을 살면서 마음이라는 것을 냅니다. 이 올라오는 마음들을 인정하지 않고 억눌러 버리는 경우 이런 마음들이 그대로 무의식 차원에 갇혀버리게 돼요. 지하실에 먼지를 차곡차곡 쌓게 되면 이게 오래돼서 썩겠죠. 그러면 지상층에 자꾸 썩은 냄새가 올라오듯이 내가 지하실 속에 가둬놓은 마음은 인생을 살면서 나 좀 꺼내줘 하고 자꾸자꾸 튀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런 마음들을 더 억압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무의식 깊게 박혀버려서 이를 표면의식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표면의식은 무의식 차원을 알지 못하니 아니 대체 내 삶이 왜 이래? 이러고만 있죠. 내가 아무리 지상층에서는 충분함을 느끼려고 해도 지하실에 부족한 마음이 갇혀있다면 당연히 외부 현실은 부족함을 느껴야 하는 상황들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내부 마음과 외부 현실은 동시에 작용하게 되는데요. 내가 지하실의 마음을 억압한 경우 첫 번째, 내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썩은 냄새를 맡아야 하고 두 번째, 외부에서는 그 썩은 냄새를 맡게끔 하는 장면으로 현실이 창조되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하실에 돈이 부족한 것이 두려워 라는 마음을 억압해놨다면 첫 번째, 나는 살면서 자꾸 돈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하고 두 번째, 현실은 그런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 돈이 결핍된 장면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핍된 현실의 원인이 되는 그 지하실을 청소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이를 4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자 모드를 켜고 올라오는 마음을 항시 들여다봅니다. 일단 여러분이 청소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간단하게도 올라오는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면 돼요. 지하실이 비어있는 경우는 올라오는 마음이라는 게 없고 지하실에 뭔가가 가득한 경우는 어떤 마음이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그거를 고치느라 돈이 드는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하실이 깨끗한 경우라면 이런 상황에 아무 마음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차가 고장났네? 고치는데 그만큼의 비용이 드는구나. 끝. 현실을 인식은 하지만 자동적인 어떤 생각, 감정이 따라서 올라오지 않죠. 내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즉 지하실에 억압된 마음이 없는 사람의 경우 썩은 냄새가 올라오지 않고 내부가 깨끗하기 때문에 외부 현실도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지하실에 억압된 감정이 있는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뭐야? 왜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 이거 고치는데 그렇게 비용이 든다고? 돈 아깝게.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반응이 정상이 아니냐고요? 아니요. 어떤 상황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관찰해 보시면요. 이런 마음들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무의식 작용이죠. 쓰레기가 지하실에 저장되어 있다 보니 지상층에서 컨트롤할 수 없이 썩은 냄새가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고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올라왔음을 알아차립니다. 지하실 청소의 기본은 일단 냄새가 올라왔음을 인지하는 거죠. 즉, 내가 돈이 나가는 상황에 마음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합니다. 마음은 알아차리고 느껴지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만 해도 무의식은 정화가 시작돼요. 즉, 그래, 나는 돈이 부족해지는 것이 두려워, 무서워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보통은 이런 거를 두려워한다고 인지하지도 못하고요. 인지를 해도 안 두려워하는 척 자존심을 세우게 됩니다. 또는 인정해버리면 무슨 큰 일이라도 나는 줄, 무서운 일이 나타나는 줄 착각하고 인정하지 않죠. 이런 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실이 청소되지가 않고 자꾸 외부 현실이 그 무서운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느껴줍니다.
감정은 가만히 내부를 들여다보며 느껴주면 해소돼서 없어져요. 두려움은 느끼지 않고 있으면 무의식 차원에 계속 갇혀있기 때문에 평생 두려운 것으로 남아서 두려운 현실을 창조하지만 두려움을 마주하고 느껴주면 내 안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무의식 차원의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이 되면 현실의 그 두려운 것이 창조가 안 돼요. 가만히 명상하듯이 들어가서 두려움을 잘 느껴주면 다 해결될 것을 어렸을 적부터 감정을 억압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는 의식적으로 느껴보려는 연습이 필요해요. 가만히 내부에 집중하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지하실 문을 열고 지하실에 갇혀있던 쓰레기를 위로 올려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돈에 관련한 두려운 마음에 집중을 하면서 돈이 부족해지는 것이 두렵다, 돈을 빼앗기는 것이 두렵다, 무섭다 하면서 가만히 느껴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시선은 절대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대방에게 가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무조건적으로 현재 내 안에서 지금 느껴지고 있는 그것에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시선이 외부로 나가기 시작하면 지하실 청소가 절대 안 돼요. 보통은 이를 느껴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 두려운 것이 두렵기보다는 두려운 느낌에 사로잡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에고는 올라오는 마음을 습관적으로 다시 계속 지하실에 밀어 넣게 돼 있어요. 살면서 수시로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억압하고 또 억압하니까 내 안에 그대로 계속 갇혀있기 때문에 외부 현실에 계속 그 두려운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복잡합니다. 무의식에는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마음을 내게 하는 원인이 되는 마음이 더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쓰레기가 지하 1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으로도 층층층층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지하 1층에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돈에 관련한 모든 사소한 상황들에서 올라오는 마음들을 항시 들여다봅니다. 수익이 적거나 돈을 써야 하거나 상대방이 돈을 못 벌거나 많이 쓰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갚아야 하거나 투자한 것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등등 이런 모든 상황에서 에고가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하게 된다면 이를 알아차리고 뭘 두려워하는지 발견하고 느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결제를 하는 상황에서 아이씨 돈을 너무 많이 썼네 하면서 자동 감정 반응을 하고 있다면 이를 즉시 알아차리고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면은 잘 보일 겁니다. 아, 내가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그 불안감, 자책감 등을 가만히 집중하면서 느껴보려고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느새 감정은 내 안에서 사라져서 무의식 차원의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게 돼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척, 모르는 척, 기존에 억압하던 습관은 이제 버리고 오히려 느껴보려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일어났을 때마다 와! 지하실을 청소할 기회다! 하고 이런 마음들을 환영하고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물질에 관련한 마음은 물론 아주 복잡한 것이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큰 덩어리 마음 하나를 꺼내 보겠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돈과 관련한 마음들을 종합해 보자면 뭘까요? 돈이 부족한 것이 두렵다입니다. 지하 1층에 돈이 부족한 것이 두렵다는 마음이 억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에 관련한 상황에서 계속 썩은 냄새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죠? 근데 우리는 지하 1층에서 그치지 않고 대체 이런 마음들이, 이런 두려움들이 왜 생겨나게 됐는지 지하 2층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보시고요. 대체 이 냄새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항상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하 2층에 억압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테스트 하나를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할 건데 그거를 잘 들으셨다가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잘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제 말을 듣고 올라오는 감정이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느껴주려고 하시고요. 제가 하는 말을 가만히 집중하시고 들어주세요. 당신은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주 못났습니다. 당신은 실제로는 무능력해요. 당신은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열등합니다. 당신은 형편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지금
마음이 뭐라고 떠들고 있나요?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지도 보시고요. 잠시 지켜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지금 이 영상을 잠깐 정지하시고 화면에 있는 내용을 속으로 따라 읊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잘 보셨나요? 제가 6가지 예시 답변을 드릴 건데 올라온 마음이랑 가장 근접한 느낌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전곡을 제대로 찔린 느낌이네. 나 못났어. 속상해. 2번, 맞아. 나 어떤 면에서 부족하지. 3번, 귀찮아. 4번, 경제적 자유 얘기한다면서 갑자기 이게 뭔 쓸데없는 얘기래? 5번, 아니 지금 다짜고짜 누구한테 못났대? 그럼 넌 잘났냐? 6번, 아닌데? 나 잘하는 거 많은데? 나랑은 거리가 먼 얘기네. 나는 그 반대입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어떤 것에 가장 근접한가요? 일단 여러분이 만약에 당신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에 약간이라도 불편했거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왔다면 무의식에 100% 마음이 억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번에서 6번 순으로 억압이 더 심하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1번으로 답한 분은 억압이 지하 1층에 되어 있다면 6번으로 답한 분은 억압이 지하 6층까지 깊게 되어 있는 셈이죠. 1번과 6번의 차이는 마음을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죠. 인정을 하지 못할수록 어린 시절부터 올라오는 마음을 수시로 억눌러 놓은 것이고요. 심하게 억눌려 있을수록 무의식 차원에는 열등감이 가득하지만 이를 표면의식은 알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억압된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무의식이 깨끗하다면 나는 못났다 라는 말에 텅 빈 상태만 있습니다. 하고 그냥 초연하거나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마음이 없어요. 아기나 강아지가 세상을 바라보듯이 아무 의견 없이 텅 비어있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그저 보고 있을 뿐이죠. 아기나 강아지는 에고가 아주 작습니다. 무의식이 텅 비어있습니다. 강아지한테 너 못났어 라고 하면 강아지 반응이 어떤가요? 아무 분별도 하지 않죠. 참나 상태로 텅 비어있죠. 거기에는 사랑만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물질 현실이 부족하게 나타나는 원인이 뭔가요? 물론 지하실에 갇힌 마음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는 나는 부족하다 라는 마음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부족하다 라는 마음을 너무너무 보기가 싫으니까 이 마음이 없는 척, 아닌 척, 안 느껴지는 척 지하실 저 끝으로 숨겨놓게 되죠. 그리고 지상층에서는 부족하지 않은 척, 열등하지 않은 척, 괜찮은 사람인 척, 잘하는 사람인 척 포장을 하게 됩니다. 지상층만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죠. 지상층이 깨끗해봤자 현실이 증명을 하죠. 이미 계속 부족하게만 창조되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1000만 원을 벌든 1000억을 벌든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가 똑같잖아요. 도돌이표 같은 인생. 러닝머신을 열심히 뛰지만 제자리인 인생. 나는 부족하다 라는 마음을 숨겨놨으니 당연히 부족해 라는 마음을 느껴야 되는 현실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든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고 나는 남들보다 부족하고 뒤떨어지고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 투성이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죠. 내 스스로가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무의식 차원에 억눌러 놨기 때문에 현실에서 결핍된 상태만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즉 물질에 대해서 결핍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는 열등감이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 해소는 간단합니다.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들여다보면서 느껴주기. 내가 그동안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꺼내서 인정해줍니다. 그래, 나 부족해, 나 열등해, 나 못났어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놓아버리면 자유로워질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랑은 관련이 없는 척 가둬놓게 되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억압된 마음은 알아차리고 인정하기만 해도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확실하게 해소하려면 그 느낌까지 느껴주면 좋겠죠. 감정을 억지로 끌어낼 필요는 없고요.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다가 갑자기 어떤 특정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경우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쓰레기 냄새가 올라왔을 때 청소를 하는 거죠. 실제로 억압된 마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나는 부족하다, 열등하다,
못났다, 형편없다, 가치가 없다, 보잘것없다, 사랑받을 수 없다 라고 인정해버리게 되면은 어떤 특정 감정들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안, 분노, 슬픔, 우울감, 절망감, 비참함, 무력감, 공포, 수치심 등등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이미 과거에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열등했지만 열등하지 않은 척, 창피했지만 창피하지 않은 척 하면서 억압되었던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명상하듯이 들어가셔서 가만히 느껴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느껴진다면 금광에 들어가서 숨겨진 금을 캐내듯이 과거 기억에 들어가셔서 그 당시 느꼈던 솔직한 마음을 캐내셔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최근 기억까지 들여다보시면서 그 당시에 솔직하게 느꼈던 감정을 알아차리고 느껴주시면 됩니다. 수도 없이 지하실에 숨어 들어가야만 했던 그 부족했던 아이를 꺼내주세요. 내가 그때 솔직히 못났었고 그래서 속상했었고 수치스러웠는데 아닌 척하고 사느라 힘들었었다 하고 인정해주세요. 마음은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느껴주면 내 안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감정을 정확히 잘 느껴줬다면 더 이상 그 같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나는 부족하다 라는 마음을 인정하고 딸려오는 감정들을 잘 느껴주게 된다면 내 안에서 나는 부족해 라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하실에 있던 쓰레기가 청소돼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강아지가 나는 부족한 강아지야. 이 현실은 너무 결핍됐어. 라는 마음을 느낄 수 없듯이요. 내부 마음과 외부 현실은 동시에 작용하죠. 근데 내부에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현실 역시도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창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더 이상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고 그런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현실 역시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내 안에 부족한 마음을 인정하고 해소한다면 외부에 충만하고 완전한 현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거에 억눌러 놓았던 마음들 쥐고 계시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숨겨진 마음 인정하는 내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